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 저는 뼈주사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서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뼈주사라는 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뼈주사가 몸에 안 좋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서 그런지 제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께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그거 혹시 뼈주사 아니냐라는 겁니다. 뼈주사가 좋다고는 하는데 맞아도 안전한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뼈주사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또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뼈주사에 들어있는 것은 스테로이드라는 약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아직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안 됐을 때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약을 생산하던 대원제약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주사를 맞고 나았다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발견됐다고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라는 약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인데 병원에서는 정말 흔하게 사용하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약이기도 했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뼈주사에 들어있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우리 몸에 생긴 염증을 순식간에 없애주는 굉장히 센 약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마구 증식하기 시작하면 이때 열, 콧물, 인후통,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염증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우리 몸 안에서 막 모락모락 퍼지고 있던 염증이 순식간에 줄어들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사용하면 죽어가던 환자가 갑자기 살아나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염증 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뼈주사 안에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허리나 어깨같이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플 때는 바로 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픈 자리에 뼈주사, 다시 말해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놔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뼈주사는 프롤로 주사, 연골 주사와는 완전히 다른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타고 한번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고 프롤로 주사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뼈주사는 이 연골 주사, 프롤로 주사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주사입니다. 세 번째, 뼈주사는 안전할까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뼈주사에 들어있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극심한 통증을 가장 빠른 시간에 낫게 하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긴 하지만 같은 자리에 주사를 너무 많이 하거나 부위는 달라도 주사를 맞는 횟수 자체가 너무 많아지면 약애들은 독성이 몸 안에 쌓여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뼈주사를 자꾸 맞다 보면 이렇게 주사를 맞은 자리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사를 맞은 자리가 움푹 파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뼈주사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얼굴이 탱탱 붓고 배에 살이 갈라지고 몸에 멍이 잘 들기 시작하고 피부가 얇아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당을 갑자기 높이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이 뼈주사를 맞을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뼈주사라는 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아픈 환자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효과만 주면서 장기적으로 환자를 더 안 좋게 만드는 나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도의 내용은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른 영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따로 있는데, 먼저 제 채널에도 적혀 있다시피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만약에 제가 환자라면 저는 뼈주사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라면은 사실 이미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밝혔다시피 저는 이미 10년 넘게 고생해본 허리디스크 환자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이전에도 3-4차례 뼈주사를 맞았었고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치고, 농구를 하다가 왼쪽 발목을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각각 한 차례씩 뼈주사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깨 50견이 걸려서 고생하실 때에도 제가 직접 뼈주사를 놔드리기도 했었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후에도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주사를 맞아야 될 순간이 온다면은 저는 고민 없이 뼈주사를 맞을 겁니다. 요새 하도 뼈주사에 대한, 다시 말해서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괴담처럼 떠돌아서 너무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뼈주사는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맞기도 했고, 제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을 치료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뼈주사가 환자에게 도구로 작용할 때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을 텐데, 오늘 영상은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뼈주사가 왜 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 정도 내용은 환자 입장에서도 꼭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명약이 되는 이 뼈주사가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어깨나 허리, 무릎같이 몸 여기저기가 아플 때 뼈주사를 맞는 것이 효과가 좋고 빠르기 때문에 주사 맞는 것에 중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뼈주사를 많이 사용했던 것 때문에 부작용이 걱정돼서 통증이 조금 오래 가더라도 이번만큼은 주사를 참고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뼈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의사가 해주지 않았을 때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아프다는데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환자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너 따위가 의사 자격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순화시켜서 이 정도지 욕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느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그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주사 맞았던 것을 일부러 얘기하지 않고 병원을 바꿔가면서 뼈주사만 계속해서 맞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병원과 병원 간에는 주사했던 기록이나 치료 기록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 어떤 주사를 어느 부위에 몇 번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의사를 작정하고 속이고 주사 횟수가 늘어나면 언젠가는 정말 심각하게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의사를 속이면 안 되고, 가끔은 조금 서운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주는 게 훨씬 더 본인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길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주사가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의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뼈주사를 쓰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깁니다. 사실 이 뼈주사에 들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자꾸 쓰다 보면 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비해서 효과도 굉장히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통증이 잘 낫지 않는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뼈주사를 좀 강하게 쓰더라도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욕을 덜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합니다. 뼈주사의 효과를 몇 번 느껴본 분들은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이는 뼈주사 효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아플 때 주사를 바로바로 놔주지 않으면 불평을 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도 눈앞에 있는 환자가 계속해서 괴로워하시면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의사 입장에서 뼈주사를 참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뼈주사를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환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픈 위치가 주사를 하기에 위험한 경우가 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뼈주사를 남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아프다고 주사를 놔달라고 요청을 해도 정중하게 말려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부작용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환자 몸에 몇 번이고 뼈주사를 계속해서 놔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치료겠죠. 제가 대학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존경하던 교수님께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따뜻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지만 때로는 거절해야 할 줄도 알고 단호하게 지시할 때도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셨었습니다. 정도를 지키지 못하면 그 피해가 결국은 환자에게 간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뼈주사에 관해서만큼은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뼈주사에 대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